민요 아리랑은 왜 지역마다 가사와 곡조가 다를까? 1945년 봄, 미군이 일본 남쪽 오키나와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자 일본은 적국 전함의 일부로 추락해 함께 폭파되는 비행기 특공대 가미가제를 본격 출격시켰습니다. 이때 한국인 청년들도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경현 대위는 출격 전날 평소 자주 찾던 식당에 들러 내가 내일 사라지는데 마지막으로 내 조국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아리랑을 한없이 울며 부른 뒤 다음 날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요로서 오랜 옛날부터 널리 불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국가 대신에 아리랑을 합창했을 정도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리랑 노래만 들으면 절로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할 만큼 친근하고도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란 무슨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통일된 정설은 없고 다음 세 가지 학설이 부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부인인 아령 왕비를 추모하고자 백성들이 아령아령하던 게 노래로 전해졌다는 설입니다. 둘째, 조선시대 밀양의 사또딸 아랑이 관리에게 몰래 죽임당한 일이 뒤늦게 밝혀진 뒤 추모하고자 아랑아랑하던 게 아리랑이 됐다는 설입니다. 셋째, 아리는 고운이라는 뜻이고 랑은 님이라는 의미로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아픔을 노래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 중 어느 학설이 옳은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와 곡조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밀양 아리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그 밖에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상주아리랑 등은 물론 만주지역의 독립군아리랑, 연변아리랑 등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으니 민과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고향 혹은 연인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담은 노래이며 각 지역의 정서에 맞게 가사와 가락이 고쳐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본 장단은 세 사람이 돌려가며 부르는 박자인 세마치이고 후렴에 아리랑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리랑은 1894년 동학혁명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았으니 일본군에 의해 동학군이 진압되자 그 패배가 준 상처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다만 가사와 곡조가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공감이 형성될 때마다 노랫말이 바뀌었던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마을마다 자기들 처지를 애처롭게 표현한 가사를 그 지역 정서에 어울리는 운율의 시로 아리랑을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에게 깊이 파고든 아리랑은 1926년 나홍규가 선보인 영화 아리랑 덕분에 크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나홍규의 아리랑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리랑이라는 민요는 사실 주목도가 낮은 편이었으니까요. 나홍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 이경선의 민요 공책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알게 된 뒤 영화화를 결심했으며 영화를 통해 일제에 시달리는 한민족의 비애를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나홍규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수갑을 찬 채 일본 승용에게 끌려갈 때 주제가 아리랑을 흐르게 했는데 그 장면에서 관객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국인 울분을 대변하여 일제에 시달리는 민족적 슬픔을 여실히 반영한 영화 아리랑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크게 성공했고 그에 따라 민요 아리랑도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이런 영화가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나홍규와 일본인 제작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있습니다.
당시 조선 키네마라는 제작회사 소유주는 일본인 스가미였는데 그는 한국인 관객을 끌기 위해 감독과 배우를 모두 한국인으로 기용했습니다. 나온규가 아리랑 제작을 제안했을 때 스가미는 흥행 성공을 예감하면서 적극 지원했고 각본 및 감독을 김창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창선은 곧 스가미의 한국 이름이었으니 이는 나온규가 내놓은 묘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부의 영화 검열이 가혹하여 조금이라도 민족 사상이 담긴 작품은 여지없이 가의지를 당했기에 나온규는 일본의 스가미를 이용하여 검열을 통과하려 한 것이고 스가미는 나온규의 인기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고자 그 묘안에 기꺼이 응했던 것입니다. 영화 아리랑은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제작되었고 이후 미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사실상의 애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